안녕하세요. 생캠입니다. 오늘은 수험생들의 시간 분배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내가 얼마나 눈 떠 있느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놀지 않고 공부했어. 그러니까 내가 노는 건 집 밖에 나가서 커피를 마시건 쇼핑을 하건 노래방을 가건 이게 노는 거고, 놀지 않은 시간은 다 공부했다고 인식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기숙학원을 기준으로 말해 볼게요. 기숙학원이 7시, 6시 반이나 7시에 기상을 해요. 그런 다음에 11시 반까지 지침을 하는데, 이 중에 떠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아침에 6시 반에서 8시까지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그러면 3시간 반, 그리고 쉬는 시간 10분씩 다 쪼개고 간식 시간 하면 1시간 반 정도 돼요. 그러면 하루에 5시간 정도의 공부 안 하고 뜨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잘 쪼개서 활용해야지 공부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산을 할 때 내가 놀지 않은 시간 말고 내가 집중해서 공부한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이나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시간을 최대한 공부하고 나서 나에게 여유가,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시간이 하루에 5시간이라고 치고, 이 시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공부량은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있다 보면 아침에 6시 반에 기상해서 8시까지 강의실로 들어가면 돼요. 그럼 1시간 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 1시간 반이 매일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부류가 두 부류라고 치면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서 밥 먹고 씻고 쉬다가 8시에 강의실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밥 먹고 씻고 7시에 강의실에 들어가서 1시간씩 공부를 먼저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의 1시간이 매일 추가되면 이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점심 저녁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심 먹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노는 학생이 있고요. 밥 먹기 전에, 그러니까 기숙학원들은 순서대로 밥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30분, 40분 정도 여유가 생기는 날도 있고, 밥 먹고 나서 30분, 40분 여유가 생기는 날도 있어요. 그럼 이 시간을 쪼개서 강의실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늘 있어요. 그럼 이 아이들에게 이 40분이 점심, 저녁이 더해지면 아침 1시간과 이 30, 40분이 더해지면 2시간이 되죠. 그리고 이 2시간과 쉬는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50분마다 한 번씩 화장실 가야 되는 거 아니고 50분마다 10분씩 자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수업 50분이 마치면 10분을 무조건 엎드려서 자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10분 자고 일어나서 다음 시간이 시작되면 바로 공부가 될까요? 최소 10분은 멍 때리겠죠. 잠 깨느라고. 그럼 이 시간이 쌓이면, 매일매일 쌓이면 최소 3시간. 매일매일 나보다 3시간씩 더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나에게 아침 준비 시간이 1시간 반이라고 1시간 반을 아침 준비로 다 써버리는 아이들이 있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반인데 30분만 쓰고 1시간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내가 놀지 않은 시간 말고 내가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이나 되는지를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을 쪼개서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학원에게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죠. 공부 시간, 자습 시간, 자유 시간, 휴식 시간. 근데 이 자유 시간과 휴식 시간을 어떻게 쪼개서 공부할 수 있냐도 중요하고, 나에게 공부 시간 6시간으로 주어진 이 시간을 얼마나 집중력 있게 공부하느냐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기숙학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뜨고 있다고 해서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똑같이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니란 소리죠. 너무나 단순하게 나는 놀지 않고 학원에 갇혀서 있으니까 이건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도 기숙학원에서 재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침에 1시간 반 씻고 준비하고 쉬라고 하니까 그게 당연한 거고, 낮에 공부할 시간 많으니까 그렇게 해도 돼 하고 저도 생활을 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맨날 눈 뜨자마자 빨리 1등으로 씻고 1등으로 밥 먹고 공부하러 가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아이의 성적 변화가 눈에 띄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생각이 '아 나도 이렇게 1시간 멍 때리지 말고 가서 공부해 봐야지.' 하고 올라갔는데 공부가 너무 잘 돼요. 그 아이들은 당연히 8시에 오니까 7시부터 8시까지 강의실을 거의 비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용히 공부하니까 너무 좋고,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되게 뿌듯하고, 그러면서 그 시간이 나에게는 더 이상 여유 있게 멍 때리는 시간이 아니라 공부하는 1시간이 되는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재수 성공의 가장 큰 1번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나오고 나서 보면.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준 그 친구에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때도 있었지만. 그래서 여러분께도 권해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에 5시간 정도의 여유 있는 시간, 공부하지 않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이런 얘기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학생들에게도 해주면, 아침에 되게 정신없어요. 바쁘고 아침에 너무 졸려요. 당연히 졸리죠. 너무 바쁘고 당연히 정신없죠. 그렇지만 그 졸림을 이겨내고 바쁘지만 더 바쁘게 움직여서 매일매일 남들보다 1시간을 더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학생과, 그냥 바쁘고 졸림을 그대로 못 이겨서 그냥 그 스케줄대로 따라가는 학생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스스로를 동정하지 마라. 아, 내가 여기 갇혀 있어서 힘들고 재수해서 너무 불쌍하고, 스스로를 동정하는 순간 모든 건 끝이 납니다. 만족스럽게 되죠. 내가 이만큼 하는 것도 어디야? 이것만 해도 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옆에 가만히 보시면 그 시간을 더 쪼개서 똑같은 시간 안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오늘의 영상 마지막, 시간을 쪼개서 쓰시고요. 내가 하루에 집중해서 공부한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는지 계산해 보시고요.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집중력을 늘리고 시간을 쪼개고 꼭 하셔야 합니다. 지금쯤이면. 분명히 필요한 작업이니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입시 고민을 함께하고 있는 유튜버 쌤캠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